한국의 매운 라면은 매우 위험한 독극물이에요. 우리 덴마크 국민들에게 캡사이신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고 위험물질로 간주하여 전량 리콜 조치를 합니다. 한국 라면 판매가 중단된 것은 단지 매워서가 아니라 동양인 혐오에서 나온 인종차별의 조치입니다. 여기 BBC 뉴스까지 보도된 한국의 매운 라면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 판매 중지 조치를 실시한 덴마크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인문학부로 재학 중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하고 학문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코펜하겐 대학교 인문학부를 다니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투철하셔서 유럽여행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에 반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 미디어를 보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특히 춤을 좋아하다 보니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모두 K-팝뿐이었어요. 지금은 블랙핑크를 가장 좋아하지만 오래전 데뷔한 원더걸스, 소녀시대에 즐겨 듣고 있어요. 처음엔 한국에 대해 몰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 학교에서도 저를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국제교류 과정으로 한국을 지원해서 다녀왔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25명만 선발되어 8박 10일간의 과정의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유럽을 벗어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선발된 학생들 모두 유럽을 벗어난 것 자체가 처음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유럽을 벗어난 특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은 되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예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국제교류 과정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지만 저희 K-팝에 대한 관심과 열정 때문에 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셨어요. 그렇게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저는 경악하고야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전쟁을 겪은 작은 나라이고 후진국이라며 큰 기대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부모님의 말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그도 그럴 것이 공항의 규모는 저희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현대적인 전경에 압도되었어요. 유럽의 공항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은데 이렇게 거대한 공항은 처음이에요. 마치 미래도시처럼 느껴졌어요. 매끄럽게 설계된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다양한 언어로 검색이 가능한 첨단 디스플레이가 도처에 설치되어 있었죠. 한국말을 할 줄 몰라도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처럼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이 즐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리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도어도 정말 신기했어요. 또한 지하철에 탑승하고는 스크린에 설치된 귀여운 애니메이션에 우리 모두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었어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와서 지하철 에티켓과 안내 수칙을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지 보는 내내 친구들과 깔깔대며 웃고 감탄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즐거움도 잠시 웃고 떠들다가 그만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일행들은 당황해서 그만 지하철을 내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한국인들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당황하지 않게 설명해주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잘 즐기고 돌아가라며 격려도 해주었죠. 어찌나 친절하고 매너가 좋은지 덴마크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행동에 너무 감격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일행들을 다시 만났고 저는 한국의 고등학생 수진과 매칭되어 수진의 집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수진의 가족은 화목한 네 식구였어요. 수진의 아빠는 제2회사에서 메뉴 개발 임원으로 계시고 엄마는 영어학원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수진의 집안 분위기는 그녀의 가족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아빠는 친절함과 활기찬 분위기의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영어에 능통하다 보니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서인지 너무나 편했어요. 수진의 아빠는 때마침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는데 궁금해서 주방을 기웃거려 보았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떡볶이, 김밥, 순대까지 이 모든 게 주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수진의 엄마는 웃으면서 사실 순대 떡볶이 김밥은 배달로 시켰단다. 곧이어 수진 아빠는 한국의 매운맛 라면에 떡사리와 대파, 계란까지 추가해서 한 그릇으로 내놓았고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의 라면이 맵다고는 했지만 사실 매운 걸 좋아하는 제게는 전혀 맵지 않았고 깔끔했어요. 오히려 덴마크에 이런 인스턴트 라면은 있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한국의 라면에 처음 눈을 뜬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음식의 가격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덴마크는 외식 물가가 워낙 높은데 배달비 가격만 해도 기본 5,000원이 넘어요. 그에 반해 순대, 떡볶이,
김밥이 어떻게 3만 원을 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싸고 양도 넉넉하고 덴마크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과 양이었어요. 그렇게 수진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음식 문화 분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에게 떡볶이와 김밥, 순대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학교 앞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분식집의 대표적인 메뉴들이야. 물론 급식 식단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최애의 음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어. 우리 아빠, 엄마도 어릴 때 이 음식을 먹으며 자랐지.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 제가 드라마와 유튜브를 통해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정말 달랐고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이것 외에도 저희 버킷리스트인 한국의 궁궐에서 한복 입어보기, 김치 만들어 보기 등 다양한 체험들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신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의 매운 라면이 또 생각나서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은 웃으며 학교 매점에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곧장 따라갔어요. 매점 앞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손부채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한 친구는 자리에서 연신 우유를 마셨고 또 다른 친구는 재채기를 하면서 땀을 흘렸어요. 수지는 제게 손사래를 치며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먹어서 괜찮은데 넌 먹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주변 친구들이 매워하며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제게 자극이 되었고 도전하고 싶었어요. 손을 들으며 도전. 그렇게 한 입을 먹었고 그 한 입에 저는 경악했어요. 입안에서 불이 났고 119를 불러야 입안에 불길이 진압될 만큼 강력한 화력이 입을 감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곧이어 입안은 온통 매운맛으로 가득 찼고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유를 마시며 옆에 있는 치즈를 추가했어요. 살다 이런 매운맛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걸 왜 먹냐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다시금 그 맛이 생각났어요. 몇 번 젓가락질을 하며 먹었는데 친구들이 잘 먹는 저를 보며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강렬했던 고등학교 시절 국제문화교류는 끝이 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매운 라면에 빠져들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게 되었죠. 한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건 이제 와서 느끼는 생각이지만 그 매운맛이 힘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쟁 후 GDP 순위에서 끝에 서 있던 작은 나라에서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삼성, LG, 현대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세워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선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매운맛과 일맥상통 연결되는 속성이라고 느껴졌어요. 이젠 한국의 매운맛과 모든 문화는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K푸드, K팝과 드라마까지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던 시절에는 매운 라면은 불닭볶음면 한 가지뿐이었는데 그땐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았었고 지금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젠 쉽게 매운맛 라면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교환학생 시절이 끝날 무렵에 캐리어에 옷 대신 매운맛 라면으로만 가득 채워갔던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꽤 자주 수진에게 부탁해서 국제 배송을 참 많이도 받았어요. 그만큼 한국의 매운맛에 길들여져 이제는 한국인들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도 매운맛 라면을 쉽게 구하게 된 순간부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판매했으니까요. 그렇게 매운맛 라면을 먹고 나면 마치 사우나를 다녀온 것처럼 모든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학교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땐 마치 습관처럼 한 개씩 먹곤 했으니까요. 이젠 불닭볶음면 없는 삶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 불닭볶음면의 판매를 전량 리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저는 그 소식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덴마크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덴마크 국민으로서 말도 안 되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수의식품청에서는 매운 것도 문제지만 SNS에서 유행으로 퍼지고 있는 매운맛 챌린지를 주목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몰래 섭취했을 경우 독극물 할라인으로 전화할 것을 경고했을 정도니까요. 소비자에게 전량 폐기하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학교 친구들과도 의논을 해보았지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운맛은 우리가 알아서 수위 조절하며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 매운 심각성이 큰 식품들도 덴마크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의 불닭볶음면만 한정 지어 리콜로 결정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이 월등히 높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리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캡사이신이 높은 식품은 불닭볶음면이 아니더라도 참 많이 있어요. 페퍼엑스는 무려 불닭볶음면의 600배나 맵고요. 파퀴칩스 또한 스코빌 지수는 220만으로 불닭의 5배 이상이에요.
하지만 불닭볶음면은 고작 4,400입니다. 먹을만한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데 파키칩스에 대한 판매 중지는 발표하지 않으면서 불닭볶음면에만 판매 중지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덴마크 당국의 이런 조치가 동양인 혐오에서 오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워서 판매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인들은 얼마나 매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매운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덴마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덴마크는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매우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유럽인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다른 국가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 아시아 여행은 가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집 주변 사람들과 유럽인들에게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직 가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고 해요. 왜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후진국이고 작은 나라라서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건너온 매운 라면을 보고 덴마크 사람들은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는 불안감과 불신 음식이라는 편견 때문에 판매를 중지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수입품을 싫어해요. 자국에도 맛있는 제품들이 있으니 금지시키는 거죠. 만약에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우리 덴마크에 맛있는 초콜릿이 있으니 수입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불닭볶음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음식이 자국의 식품 시장을 점령하고 인지도가 올라가니 참기 어려운 거예요. 덴마크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지만 대부분 자국민의 생각은 위의 내용처럼 보수적이에요. 10년 전에 스웨덴에서 캔디의 빨간색 색소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나중에 돼서야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판명이 났고 수입법을 완화시켜야겠다는 사례를 덴마크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나요. 매워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망신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아보았는데 몇 가지 오류가 있었어요. 삼양식품 측에서는 반박 이견서를 낸다고 했어요. 불닭볶음면을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해달라고 의뢰했던 덴마크 공과대학은 그냥 그 계산식에 라면 한 봉지에 중량 140을 모두 포함시켜 추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면에는 매운맛이 없고 스프에 매운맛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30g은 스프 중량만 따져야 하는데 면 중량까지 다 합쳐서 140g 기준으로 했으니 해당 제품에 실제 들어있는 캡사이신 양보다 최소 4배는 더 들어있다고 산출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 식품 당국이 원래 매운맛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덴마크에서 자체 판단을 내려서 판매 금지 통보를 한 것이죠. 하지만 불닭볶음면은 인공 캡사이신을 넣은 게 아니라 고춧가루와 고추 추출물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말이죠. 덴마크 당국이 왜 불닭볶음면에 대해서만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삼양식품 측에서도 반박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인 중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할 말을 잃었고 맵다고 이미 봉지에 다 밝혀놓은 상품인데 왜 그걸 중단하는지 모르겠다며 먹고 싶다고 했고 덴마크 당국에서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낸 보고서를 받아본 마트 경영인은 불닭볶음면이 타바스코나 할라피뇨, 고추만큼 매운 라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타바스코랑 할라피뇨는 회수하지 않는 거죠? 나는 덴마크 살고 있는데 뉴스를 보자마자 뛰어가서 있는 대로 다 사왔어. 이것보다 더 매운 것들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인기 있단 이유로 아예 금지하고 있어. 우스운 일이야. 근데 이러한 덴마크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BBC와 호주, 뉴스 등의 세계 유력 언론사에 보도되며 오히려 불닭볶음면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신제품 불닭 포테이토 칩 3종을 일본에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하며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한정판으로 출시했던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어 국내로 역수입됐던 사례처럼 불닭 포테이토 칩도 일본을 방문하는 전 세계 불닭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는데요. 삼양식품의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덴마크 정부는 또 폐쇄적인 조치를 취할지 궁금해집니다. 매체텐 뉴스퍼스트에서는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판매 중지 조치 소식을 전하며 덴마크인들은 매운맛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성을 가졌다며 품질에 문제가 없는 한국 라면을 덴마크인들이 먹지 못한다며 비꼬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어요. 뉴스에서 직접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우리 호주에는 그런 걱정이 없다고 비꼬았는데요. 이외에도 AP통신 등 외신 언론에서도 덴마크의 불닭볶음면에 판매 중지 조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BBC 뉴스에서는 삼양식품은 정말 신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가 되었다며 즐거워했죠. 또한 구글 검색량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솔직히 덴마크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히피들의 자치지구인 마약거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을 모르면서 라면이 맵고 중독성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리콜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매운 라면의 중독과 마약의 중독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것은 말의 앞뒤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인 중심이 덴마크와 한국으로 와 있는데 자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덴마크이지만 요즘 정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제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작년에 발생한 축구선수 조규성을 보기 위해 방문한 한국 팬에 대한 인종차별도 논란이 컸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덴마크 회사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퇴사하고 나간 직원을 다시 뽑는 것을 더 선호한다. 세계는 점점 다국적 다민족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덴마크는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덴마크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하고 못 견뎌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죠. 덴마크에서 여전히 학교 생활 중이지만 한국을 방문해봤고 한국에 대한 문화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널리 한국을 알리기 위해 지금 위치에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유럽 전역에 퍼져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불닭볶음면 사태도 지혜롭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문화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캐롤라인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사연을 통해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전해져 마음이 따뜻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꿀감동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